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자서전 원고를 쓰셨고 그것을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글쓴이 서석수. 몸이 약한 아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6월 경주. 한창 더운 삼복더위에 태어났다. 그때 우리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어서 일본의 착취와 치욕을 견디며 살았다. 남녀가 열 몇 살만 되어도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산하 제한 따위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 쌍의 부부가 일생 동안 10명 넘는 아기를 낳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모두 무탈하게 잘 자란다면 인산인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홍진, 손님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다녀왔다. 집집마다 한둘씩 있는 갓난 아기들을 싹 데려가니 자연히 인구 조절이 되었다. 우리 집의 호적만 봐도 이런 일이 얼마나 흔했는지 알 수 있다. 나와 맏형의 나이차는 24년, 둘째 형은 22년, 셋째 형과는 10년이다. 이 12년, 10년의 기간에도 아기가 여럿 더 태어났지만 우리 네 형제를 빼고는 모두 살지 못한 것이다. 막내인 나를 낳고 나니 그 많은 아이 중에도 이처럼 허약한 아이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무게는 보통 아이의 절반 남짓인 것이 곧 끊어질 것 같은 가는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젖도 나오지 않았다. 우유는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암죽을 만들어 먹이려 하니 그마저도 거부하고 먹지를 않았다. 할 수 없이 며느리의 젖을 조금씩 나누어 먹이고 있으니 누가 봐도 제대로 키우기 어렵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생명을 살려내었고 홍진이다 손님이다 하는 전염병도 모두 물리쳐냈다. 그러니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 아래 무엇보다 크다 하겠다. 3살이 되고 밥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하니 그제야 안심이 되어 출생신고를 했다. 그래도 여전히 건강한 것은 아니어서 잔병이 끊이질 않았다. 어느 엉터리 한의사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동의보감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도 몸이 허약하니 가지가 둘로 벌어진 나무의 양끝을 태워 붉은 숯덩이가 되면 그 끝으로 허리를 지지라고 한 모양이다.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때 지진 흉터가 허리에 선명하다. 운동의 즐거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월이 가며 점차 건강해졌다. 바깥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다. 동갑내기 친구가 둘이었는데 셋이 함께 달리기를 하면 언제나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씨름을 해도 한 번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망아지처럼 달리기를 좋아해 혼자서 온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다. 숨이 가쁜 줄도 몸이 고단한 줄도 모르고 뛰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힘은 약했다. 달리기를 해도 언제나 뒤처져 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500m 장거리만큼은 전교에서 1등을 했다. 경주에서 매년 한 번씩 국내에 온 초등학교가 모이는 운동회에서도 1등을 차지해 강서초등학교의 이름을 날렸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전체 마라톤 경기에서 2등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마라톤에 재능이 있다 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단해 공부가 되지를 않았다. 오래지 않아 그만두고
평행봉 운동을 시작했다. 평행봉은 장점이 많았다. 언제든 시간 나는 대로 할 수가 있어 공부를 하다가도 졸음이 오면 잠시 나가 평행봉에 매달리고 돌아왔다. 집이 넓으니 집에도 평행봉을 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평행봉에 잠시 매달려 정신을 맑게 하곤 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졸음이 가시지 않으면 평행봉에 가서 잠시 매달렸다. 공부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5년을 했더니 새가슴처럼 튀어나와 있던 앞가슴이 근육으로 덮여 주먹같이 단단해지고 양쪽 어깨는 쫙 벌어졌다. 불룩하던 배도 쑥 들어가고 밭전자가 뚜렷이 나타나 주먹으로 웬만큼 세게 쳐서는 끄떡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은 친한 친구가 야, 너무 뻐기고 다니지 말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하기도 했다. 나는 본래 몸이 약했기 때문에 뻐기고 다니는 성질이 아니었지만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어깨가 쫙 벌어져 있으니 으스대고 걷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평행봉은 건강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었고 공부를 할 때에도 졸음을 없애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등 고마운 운동이었다. 배움에 대하여 초등학교 시절 내 목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이 아닌 6학년까지 급장을 하는 것이었다. 6학년 급장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기 전에 전교생을 총지휘한다. 전교생은 2000여 명에 달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도열하면 그 많은 학생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호령을 하고 단상의 교장 선생님에게 격리를 시켰다. 멋진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몸은 약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언제나 1등을 했고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빠지지 않고 급장을 맡아왔다. 당연히 6학년까지 급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시 교장이었던 구라모토가 전출가고 가미 교장이 새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가미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새로운 학칙을 내놓았다. 이전까지 담임 선생님이 임명하던 급장을 학생들이 투표로 뽑게 한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일본인 가미 교장은 어쩐 일인지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얼마 후 종전의 급장은 모두 물러나고 투표로 새로운 급장이 생겼다. 물러난 급장에는 나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급장이 무엇이라고 그리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한심스럽게도 급장을 하지 못한 것이 크게 낙심되어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부를 도와주던 셋째 형도 일본에 징집되어 남양군도로 간 뒤로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집안 형편도 중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웠다. 그러니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에 간다며 수업이 끝나도 학교에 남아 담임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고 때가 되니 이 학교 저 학교에 원서를 낸다며 야단스러웠다. 나는 그 야단과는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뿐이었다. 그러던 중 농사 지을 줄만 알던 맏형이 동생은 반드시 중학교를 보내야 한다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공부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라 시험을 봐도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중학교는 생각도 하지 않아서 남들 다 하는 과외 공부도 하지 않았다. 입학 원서 접수도 마감되었고 남은 곳은 이류 학교뿐이었다. 그마저도 집에서 기차로 통학을 할 수 있는 포항과 경주의 학교는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였다. 마지막 남은 한 곳은 경주의 공업중학교였다. 공립학교라 학비는 비교적 적게 들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결국 그곳에 원서를 보냈다. 강서초등학교에서는 나까지 포함해 4명이 원서를 냈다. 전처럼 마음먹고 공부를 해왔다면 자신이 있었겠지만 그 3명은 1년간 중학교 입시를 위해 과외까지 한 친구들이었다. 알량한 급장 자리를 잃고 6학년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나로서는 자신이 없었다.
위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며칠 후에 큰 기대 없이 학교에 발표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았다. 그런데 기상천외로 합격자 명단에 서석수 한 명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불합격일 줄 알고 체념하던 와중에 합격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재수를 한다든지 다른 중학교를 모색해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에 만약 불합격이었다면 그것으로 내 공부는 끝이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 2, 3등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자연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2학년 때에는 사춘기가 왔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이 있는가 등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다. 철학개론, 경제학개론 같이 실력에 맞지도 않는 책을 구해다 호롱불 밑에서 모기 물려가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목사님을 찾아가 신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다른 기회에 교장 선생님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인격의 완성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엔 교장 선생님은 교육가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겠거니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따로 있겠거니 하며 의심했다. 그러나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의문이 말끔히 해결되니 놀라운 일이다. 네,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에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